일본은 그라비아라는 특별한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원래 그라비아는 음각판 인쇄기법을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그라비르라는 의미인데 일본에 와서 갑자기 젊은 여성들의 외설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그런 잡지로 변해버렸습니다.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까지 약 20년간은 주니어 그라비아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노출 외설 사진을 찍고 일본 국민들이 즐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성년 모델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교복을 입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청소년 모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주니어 그라비아 사진은 아직도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사진과 동영상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본 사회의 그라비아 문화가 결국 도찰 범죄를 확산시키고 급기야 일상적인 취미활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본인들은 돈도 벌어보자라는 본격적인 유통과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학생들과 같은 어린아이들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전 국민들 사이의 일상적인 취미활동처럼 뿌리 내린 도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담긴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찰이 나쁘다는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초중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도찰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중학생들에 의한 셀카들이 대부분 음란물 수준이라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로 일상 취미화되어 버린 범죄를 줄이는 것은 잠시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진은 위험하다, 이런 촬영은 범죄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초중학생들에게 의한 셀카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위험한 셀카 이미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거의 도찰과 같은 수준의 위험한 수위가 많고 또 스스로 찍는 셀카 이미지의 수준도 노출이 아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려보고 때로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틱톡 등 SNS에 완전히 공개해버리면서 많은 조회수를 노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출이 심한 이미지에 대한 조심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들이 커서 도찰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몇 달 전부터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코도마모라는 앱이 있습니다. 코도마모는 음란한 이미지를 촬영하면 AI가 탐지해 이미지 삭제를 촉진하는 앱입니다. 현재 이 앱은 출시하자마자 정부와 지자체, 언론과 경찰에서 이 앱으로 초중학생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다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NHK와 주요 언론들은 이 앱에 대해 이제 어린아이들을 통제하고 교육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며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아이들의 추잡한 셀카를 감지한다. 인공지능은 음란한 셀카와 SNS 게시물 등을 철저히 감시한다. 언론과 경찰이 주목하는 기능은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이미지를 찍거나 저장하면 인공지능이 촬영 데이터가 음란물인지를 파악해서 학생에게 이미지를 삭제하라는 알림으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면 이미지 폴더와 앱이 연결되면서 인공지능이 촬영한 이미지를 모두 검사하고 확인해서 음란물이다, 빨리 삭제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앱이 초중학생들의 셀카와 도찰 행위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언론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결국 교육계도 나섰습니다. 민간기업의 앱이 장기적인 교육에 아주 요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와 교육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서 이 앱의 설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아이치현 교육위원회가 나가쿠테시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앱의 실증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이 앱을 설치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셀카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열어서 이 앱을 깔면 자녀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며 설치를 권유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 앱이 앞으로 많은 기능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앱은 앞으로 초중학생이 SNS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위험한 채팅이다라고 경고하는 기능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음란한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속옷 차림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초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치현에서 작년 1년간 아동 포르노 관련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40% 정도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인 셀카와 관련된 피해입니다. 상대방에게 속거나 위협을 받아 나체나 속옷 차림을 셀카로 찍어 보내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초중학생들이 몰래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도찰 이미지와 영상물 종류입니다. 셀카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험한 도찰 행위로 이미지가 유포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팬형 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해서 관음증 사진을 찍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과 리듬 체조와 같은 스포츠 경기장에 팬형 카메라 등 소형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수학 여행을 갈 때 여행용으로 필수적으로 들고 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초등학생용 몰카 영상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동 관련 영상물은 대부분 아동들이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한 것들입니다.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호기심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쿠자나 범죄 조직과의 연관도 있다. 실제 수학여행지의 영상물은 학교 이름과 촬영일자와 출처가 명확하게 기록되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은 현재 초등학생들이 촬영한 아동 도찰 영상의 시장이 약 100억엔, 약 91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초등학생의 영상은 일본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이 초등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초중고등학교라는 교육 현장이 도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는데 설치한 사람이 교사인지 학생인지 확인을 할 정도입니다. 지난 5일 이시가와현 경찰이 발표한 고마스 고등학교에서의 몰래카메라 사건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도 거의 일상적으로 매일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4일 경찰은 나고야역 출입구 근처에 팬형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도 인근 고등학교의 39세 남성 교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5일에는 오사카부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의 탈의를 촬영하던 남성 교사가 체포되었습니다. 교실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학부모가 부지런히 도찰하고 있던 교사를 보고 바로 경찰에 연락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성행하고 있는 도찰 범죄를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특별법안이 형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찰범 처벌 규정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라비아처럼 심각한 노출 이미지와 영상은 거의 매일 잡지와 심야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진이 도찰이고 음란물이면 방송국은 중범죄자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내다보고 초중학생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결정도 다 허당이 될 상황입니다.